지난 시간에 우리는 단어의 종류를 공부하면서 명사, 동사, 형용사, 그리고 부사에 대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단어들은 문장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각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맡고 있는 거랑 비슷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자녀이고요. 또 누군가의 베스트 프렌드고, 또 만약에 종교 생활을 한다면 그런 단체나 직장, 각자 맡은 역할들이 또 있으시죠? 그렇게 단어 역시 문장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양한 역할을 가지게 돼요. 그 역할이 바로 주어, 목적어, 보어, 동사와 같은 역할들입니다. 자, 그러면 문장의 형식을 공부해보고 그 역할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 바로 문장의 종류라고 하는 그것은 5가지로 나뉜다라는 걸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바로 우리가 문장의 형식이라고 해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를 나눠 놓는데요.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종류가, 즉 문장의 형식이 달라지지만 공통적인 것으로는 바로 보시다시피 주어와 동사를 반드시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주어란 무엇이냐면요. 주어란 바로 문장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동사는 우리가 원래 단어의 종류에서 배웠던 대로 동작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 주인공이 하는 행동을 동사라고 하고 이 동사를 하는 주인공은 주어인 것이죠. 자, 1형식은요. 이렇게 주어와 동사로만 이루어진 것을 1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형식은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고 이에 더해서 보어라는 것을 가집니다. 자, 보어는 우리가 보충 설명 말이라고 할게요. 보충어라고 보통 하죠. 보충 설명해주는 말인데 그럼 누구를 보충 설명해 줄까요? 바로 그 문장의 주인공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는 이 보어를 정확하게 일컬어 주자면 바로 주격 보어입니다.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니까 이 주격 보어와 주어는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3강부터 5강까지를 걸쳐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략적인 것들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만 일단은 공부할 것이니까요. 조금 요거에 대한 추가적이고 자세한 설명은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형식. 3형식 역시 주어와 동사를 당연히 갖추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 더 붙는데요. 2형식이 보어였고요. 3형식은 목적어예요. 2형식과 3형식 둘 다 하나, 둘, 셋, 3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별하기가 헷갈리는 편인데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게 보어인 것이 2형식이었다면 3형식은 주어와 이 목적어는요, 같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목적어는 우리가 보통 무엇무엇을 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으로 이 동사의 대상이라고, 주인공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 동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I love you 라고 하면 I라는 주인공은 이 love라는 동사를 수행하고요. 하고요. 이렇게 사랑을 하죠.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냐면 너를 사랑한다고 할 때 you, 너를 사랑한다 라는 건 love의 대상이 되는 게 you, 당신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예문을 들어서 요 2형식과 3형식 구별을 할 수 있음을 보여드렸어요. 여기 두 개는 같고 여기 두 개는 같지 않다. 그게 바로 2형식과 3형식의 차이점 되겠습니다. 자, 4형식과 5형식은요.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있는데 자, 이번 4형식과 5형식은 또 똑같이 4개짜리예요. 5형식이라고 하면 5개 읽을 거니 하고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4형식과 5형식 두 개 다 4개짜리입니다. 하나, 둘, 셋, 4개. 하지만 그 구성품이 다르겠죠. 자, 여기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구성된 것이 4형식이고요. 그리고 목적어, 목적 보어가 나오는 게 바로 5형식입니다. 이 목적어라고 하는 것들 중에 우리가 보통 을을이 오는 건 바로 여기 직접 목적어라고 나와 있는 것이고요.
간접적인 목적어, 즉 우리 해석할 때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보통 여기에 오는 동사를 수여동사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많은 문법을 배우게 되시는데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는지 사람 그리고 그 물건 어떤 물건인지를 말하는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은 서로 같지 않습니다. 네, 같지 않아요. 이게 바로 사형식입니다. 그리고 오형식은요. 목적어, 목적, 보어. 자, 보어라는 말은 여기에서 우리가 보충 설명 말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보충 설명 말이기 때문에 둘은 같습니다. 왜냐면 여긴 주격보어니까 주어를 보충 설명해서 둘이 같았고 여기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니까 목적어랑 같고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단어의 종류를 배울 때 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것들을 배웠었어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찾을 수 없는 이유는 명사도 여러 개의 역할을 해볼 수가 있고 형용사도 여러 역할을 해볼 수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나누는 역할들이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보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보통 우리는 명사는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주어의 역할을 하고요 보어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목적어의 역할도 하겠죠. 동사는 동사의 역할만 합니다. 자 그리고 형용사는요 우리가 보어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pretty girl, sad movie 이런 식으로 pretty와 sad라는 형용사가 있잖아요. 명사 수식의 원래 역할도 수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부사라고 하면은 이제 꾸며주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도 부사다 이런 거를 공부했었는데요. 1강 때 사실 부사라고 하는 건요 여기서 찾아보실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문장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주어, 동사, 보어라는 이 형식에서 보어가 빠지게 되면 안 돼요. 안 되는 건데 자 부사는 여기 아예 애초에 있지 않다는 얘기는 없어도 된다라는 거죠. 없으면 안 되는 것들로 구성된 것이 바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나와 있는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들이고 부사는 전혀 상관이 없다. 왜냐면 더 추가적으로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는 공부를 아주 무지막지 엄청나게 잘해 라고 했을 때 그는 공부를 잘해는 여기에 들어가는 필수 요소들이고 엄청나게 무지막지 자 이런 이야기들은 부사로 그 얼마나 잘하는지를 강조하고 디테일하게 설명해주기 위해 들어간 것이지 문장의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장의 구조를 제대로 그리고 손쉽게 한눈에 알아보기 위해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에 속한다. 더 덧붙여진 이야기들이다 라고 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세한 공부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3강과 4강, 5강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